자, 4번 옆에다가 뭐요? 몇 번을 기재를 하시냐면은 14번 이렇게 기재했어요. 14번. 4번 옆에다가 뭐요? 14번이라고 적으세요. 4번 옆에다가. 문제 4번 옆에다가요. 14번. 그러면 14번 문제하고 뭐요? 4번 문제는 어느 정도 뭐요? 같이 참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소리죠. 그죠? 예, 참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14번 문제를 볼 때는 뭐요? 다시 4번 문제 어떤 지문 하나를 참조해 달라는 거예요. 자, 진행을 합니다. 대리금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뭐요? 문제집을 제가 집필할 때, 그죠? 기본서도 똑같지만은 집필할 때 항상 뭐요? 우리 시험의 어떤 출제 경향을 대비해서 수험생들의 어떤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요? 출제될 수 있는 각종 유형을 쭉 모아뒀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첫 문제를 풀 때는 힘들지만 같은 반복되는 지문이 쭉 실렸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여러 지문들을 최대한 뭐요? 지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싣도록 했습니다. 자, 볼게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다, 그죠? 이와 같은 대리권을 가진 자는 수동 대리권도 가진다, 그죠? 그 대리는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자, 볼게요. 옳은 것입니다. 본위부터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그 대리인은 해제 책각기와 해제. 그 대리는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해제 취소 여부는 본인이 가집니다. 그 다음 2번 매수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 이제는 뭐예요? 매수할 수 있는 대리권만 가졌다, 그죠? 그때 원칙적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뭐예요? 매도할 권한은 없다, 그죠? 없다. 그 다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거기다 적을게요. 포괄적. 체결, 이행에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그럼 본위부터 뭐요? 계약 체결도 네가 알아서 하고 뭐요? 이행도 뭐요? 상대방 이행 받는 것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죠? 이같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뭐요? 약정된 대금의 지급기일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죠? 맞죠? 그죠? 예, 정답은 3번이고. 4번. 예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은 없다. 그죠? 대출받을 권한은 없다. 그 다음. 채무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받은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치로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할 권한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대리권 법에 관한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규정. 틀린 것은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죠. 다만 두 가지 경우죠. 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 채무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죠? 허용이 된다. 다만 이때 채무행은 기한이 도래한 다툼이 없는 채무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채무행이라도 다툼이 있는 채무라든지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가져온 대물변제 계약, 경계 계약,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 변제는 허용 안 된다, 그죠? 자, 볼게요. 이와 같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맞죠, 그죠? 그 다음 등기 신청권. 이 부분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본인에게 불리치 않다, 그죠? 그래서 채무행과 동일시하여 이 어떤 부동산 등기 신청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거나 뭐요? 법무사가 쌍방 모두를 대리할 수 있다, 그죠? 대리할 수 있다. 그래, 4번.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정려하는 행위. 자기약 맞죠, 그죠? 그렇지만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그죠? 즉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자기계약이지만 뭐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재산을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정려하는 행위이므로 본인이 미성년자에게 무조건 유리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도 여러분 출제됐던 기본 판례입니다. 5번. 쌍방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이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 것. 이의를 제기치 않은 건 본인이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죠? 예. 5번 지문으로 갑니다. 5번. 갑의 대리인 어른. 자, 그러면 항상 우리 사례형 문제는 주인공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야 됩니까? 표의자. 대리에서는 누굴요? 대리인입니다. 그 대리인이 을이에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갑이다. 그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병이 될 겁니다. 갑의 대리인은 계약의 체결과 이례적인 문제입니다. 취소 또 나올게요. 취소.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갑의 대리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아예 뭐요? 본인부터 처음부터 뭐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뿐만 아니라 뭐요? 체결된 계약을 뭐요?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도 이미 받았죠. 원칙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렇지만 본인부터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뭐요?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도 본인부터 수여받았습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대리인이 병을 기망했어요. 대리인의 기망은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뭐요? 본인 자신의 사기다 그죠? 그 병은 무조건 뭐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본인이 알든 모르든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 병이 대리인을 기망했습니다. 대리인의 행위에 사기, 강박, 착오독, 취소 사유가 있다 없다는 누구를 기준합니까? 대리인 기준. 인정되면 취소권 원칙 누가 가집니까? 갑이다 그죠? 본인 갑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죠? 근데 이것을 주의하시래요. 원래 이미 대리는 취소권이 없죠. 근데 본문은 본인부터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병이 뭐요? 대리인을 기망한 경우, 대리인도 뭐요? 본인부터 취소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병가의 계약을 뭐요? 취소할 수 있다죠. 그래서 여기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7번 갑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전 등기 체크하면 된다 그죠? 이전 등기 신청, 주식의 명의계약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된다 그죠? 그래서 쌍방대리 할 수 있다. 그 다음 입찰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는 입찰에 관한 판례를 요구죠 그죠? 전형적으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서 독일인이 이해관계 다른 2명 이상의 대리된 경우 그 입찰 행위는 뭐예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이다 그죠? 예, 있을 수 없죠 그죠? 예, 무효이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는 두 가지 판례 그죠? 기본적인 판례 두 가지죠. 이 판례하고 뭐예요? 앞에서 봤던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자식을 대리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에게 정리한 행위는 자기계약점 유효. 이와 같은 행위는 뭐예요? 무효. 두 가지. 우리 시험도 수차례 출제되던 기본 판례. 그 다음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금지죠. 다만 두 가지 경우요. 본인이 허락했다 그죠? 허락한 경우는 유효죠 그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행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리얼 두 번째죠.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 대리인의 지위에서 뭐요?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식의 정리하는 게 뭐요?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이다 그죠?
자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죠. 벌써 두 번째입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조합하시고 8번으로 갑니다. 갑은 본인, 을은 갑의 입이 되는. 그래서 을을 일단 주인공을 찾아야 돼요. 을이 대리이다 그죠. 임이 대리요. 갑이 본인입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병이 돼요. 병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틀린 것은 1번 현명에 관한 문구요. 115조. 대리인이 본인 갑을 이해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죠. 그때는 원칙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영화 본다. 그렇지만 상대방 병이 뭐요? 이미 을이 갑의 대리인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현명된 것 똑같죠.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그죠. 115조. 그 다음 2번 본인 갑이 병의 기망 행위를 해서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 체결이 병의 기망 행위로 영향을 받았다. 유무는 뭐예요? 중요합니다. 대리인 을이 아니라 갑을 표준으로 틀렸다 그죠. 대리인의 행위 뭐예요? 사기, 강박, 착오 등을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행위자인 대리인이다 그죠. 갑이 아니라 을을 기준으로. 다만 인정되면 취소권은 누구만이? 본인만이. 그래서 이 부분 틀리면 안 돼요 그죠. 116조. 대리인의 행위에 착오, 사기, 강박 등 뭐요?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될 때 그 모든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요?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3번 본인 갑이 미성년자인 을을 대리로 삼았다.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유하지한다 그죠. 그럼 117조는 뭐예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란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갑은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 다음 복대리에 가는 질문이에요. 을은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죠. 원칙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다만 두 가지 경우. 뭡니까?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그죠. 또 하나는 부득이한 경우죠. 부득이한 경우.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갑의 성낙이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종합적인 질문. 법정 대리는 자유로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으나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두 가지 경우. 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120조죠. 120조. 그 다음 대리권 소멸사입니다. 을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파산을 받다 그죠. 즉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은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파산만이 대리권 소멸사이죠. 그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심판을 받았거나 파산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그죠.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종합적인 질문이 돼요. 9번 문제로 갑니다. 하여튼 사례형 문제가 뜨면 항상 뭐요? 그 사례에서 주인공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죠. 우리는 지금 대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그죠. 을이 대리인이요. 갑이 본인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야? 상대방은 병이 될 거예요. 을이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상대방 병이 뭐예요? 대리인을 강박했다 그죠. 그래서 강박, 착오 등의 유무는 누구를요? 당연히 대리인을 기준한다 그죠. 이 경우 취소권은 뭐야? 본인이다 그죠. 갑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권, 해제권은 누가 가죠? 본인이 그죠. 대리인의 행위란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그 다음 2번 자 체크할게요. 을이 사기가 있다 없다는 누구를요?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당하지 않는 뭐예요? 본인 갑은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즉 본인이 사기 당했더라도 그죠.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에는 영향이 없다 그죠.
즉 사기를 여기서 취소하려면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야 됩니다. 그다음 사기 제3자의 사기가 하는 문제죠. 대리인이 병에게 사기했다고 하죠. 그때는 뭐야? 무조건이라고 하죠. 무조건. 언제나 무조건. 본인이 뭐요? 설이 무과시해도 병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뭐요? 법적으로 본인 자신의 사기 강박이죠.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자, 4번 116조 2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과 상대방의 뭐요?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 무효 사유가 있다 없다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근데 키포인트도 오죠. 본인의 지시 동그라미. 요 지시는 단어를 찾으면 돼요. 그때는 본인이 시킨 대로 했죠, 그죠? 그때는 이 같은 사실의 유무는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기준이다, 그죠? 본인. 즉 본인의 지시에 따라 우리 하자 있는 벽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하자 존재에 대한 선항 여부는 뭐야? 그때는 뭐야?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보죠. 본인 기준. 자, 그럼 어떻게 문제 답을 찾는지 아시겠죠? 그죠? 즉 116조를 한번 보세요. 116조. 교과서를 펴시든지 대리행위 하자 그죠? 기본서 116조. 키포인트가 그죠?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뭐야?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자,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단어를 찾으면 돼요? 지시 단어를 찾으면 돼요. 즉, 대리인이 뭐야? 본인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본인이 시킨 대로 했다, 그죠? 그럼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는 당연히 누구를 기준해야 돼요? 당연히 본인이죠. 본인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의 부지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문하고 연결시면 돼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지시예요, 지시.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뭐요? 대리인이 뭐요? 하자 있는 병의 물건을 샀죠, 그죠? 대리인은 몰랐더라도 뭐요? 본인이 알고도 지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다, 몰랐다는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뭐요? 답을 찾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난다, 그죠? 근데 제가 도입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적이 월등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요? 어떤 사람은 노력에 비해서는 덜 나올 수도 있죠. 또 심지어는 뭐요? 팽팽 노는 친구가 뭐요? 물으면 한마디도 답을 못 한다, 그죠? 근데 객관식은 답이 더 많이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이게 결과적으로 불공평하다, 그러죠? 따라서 주관식 시험이 실력에 따른 어떤 성부가 결정되는 공정한 게임이 되겠지만은 객관식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누가 더 잘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많이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느냐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평가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5번. 불공정 법률행위 미조급격. 그러면 항상 뭐예요? 이 단어만 주의하시면 돼요. 공박. 대리인의 행위가 불공정 행위가 문제된다, 그죠? 그 중에 공박은 누구 기준이에요? 본인이다, 그죠? 항상 대리인의 행위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대리인이요. 근데 유일하게 본인 기준이 된 게 뭐예요? 공박이요.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그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네. 공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죠? 대리인의 행위가 불공정행위가 여부가 문제될 때 경솔, 무경험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급하게 팔 수밖에 없다, 그죠? 공박은 본인 기준.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에서 뭐예요? 유일하게 본인의 기준된 게 요거다, 그죠? 공박입니다. 공박. 나머지는 뭐예요? 차고, 사기, 강박 등이 있다, 없다, 유무는 원칙 누굽니까? 대리인이다, 그죠? 대리, 행위자인. 다만, 본인이 지시한 경우는 뭐예요? 그때는 본인이 기준된다,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를 지금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뭐예요? 일단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뭐예요? 항상 지금 제가 강조하는 그 단어를 보면서 답을 기억을 하시는 습관. 자, 그 다음 현명주의로 갑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상당히 힘들었다, 그죠?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114조하고 뭐예요?
115조를 조문을 기억하는 거예요. 현명주의와 대리인이 마치 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경우에 관한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릴 것은 115조다, 그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대리인의 행위를 뭐야? 현명이란다, 그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야 되죠. 표시는 뭐야? 명시, 묵시적 거죠. 명시, 묵시적. 대리인이 뭐야? 상대방과 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이면 뭐예요? 상대방에 표시하는 행위를 현명이란다, 그죠? 그래서 표시치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거로 본다, 그죠? 따라서 대리인은 내심의 의사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뭐예요? 자신의 의사표시를 차고 취소 못하죠, 그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현명 안 했다, 그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고 해서 뭐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야? 그때는 현명치 않았더라도 현명된 거 똑같이 불이익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예, 115조입니다. 그 다음 3번. 항상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죠, 그죠? 아버지가 90세로 너무 연로했죠. 근데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스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이 뭐야? 갑이 대리로서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이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갑이 A의 대리인 갑이라고 뭐야? 명시적으로 현명치 않고 뭐야? 마치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똑같이 본인의 이름을 매도의 날 직접 적고 본인의 도장은 뭐야? 날인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현명됐다, 그죠? 현명의 방법 제한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표시치 않고 마치 뭐야? 본인 자신이 한 것 같은 뭐야? 외관으로 행위하는 경우에, 자, 밑줄 볼게요.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인정되어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인정이 되어도 대리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야? 대리가 될 수 있다죠. 4번이 해설이다, 그죠? 즉 4번이 해설이에요. 보세요. 반드시 뭐야? 현명할 때 대리인, 대리것 역시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 없죠. 대리인을 표시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뭐야? 본인 명의로도 대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해설이니까 3번이 틀렸다, 그죠?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뭐야? 직접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뭐야? 대리 의사가 인정되면 유효한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예, 정답 3번.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요. 자, 여기 보세요. 현명이 있어야 되죠. 현명은 어떻게 해요? 대리 행위를 표시하는 거다, 그죠? 근데 대리 행위가 표시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현명이 없었다, 그죠? 현명이 없었어요. 현명이 없기 때문에 대리 행위는 현명을 해야 되죠. 현명치 아니한 행위는 뭐예요? 대리 행위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판례는 대리인이 속임수를 써서 대리 행위를 표시치 않고 단지 본인 이름을 훔쳐서 뭐예요?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막하여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대리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죠? 대리 행위는 뭐예요? 대리 행위 자체가 있어야 돼요. 대리 행위는 뭐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해야 되죠. 근데 본인 형식을 표시하지 않고 마치 뭐야? 자기가 본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하죠.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리 문구는 있을 수 없죠. 즉 표현대로도 대리이기 때문에 뭐야? 대리 행위 자체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표현대리 파트도 다시 보겠지만 또 하나가 그죠.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을 기회로 보죠. 등기를 뭐야?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에 상대방이 뭐야? 자기 것이냐 팔았다, 그죠? 이 부분도 뭐야? 똑같죠, 그죠?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즉 대리 행위는 있어야만 뭐야? 이게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 중 표현 대리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죠. 그럼 대리 행위는 뭐야? 대리 행위의 방식을 구비해야 되죠. 대리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 그죠?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현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자신이 뭐야? 본인 것처럼 행세했죠, 그죠? 그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죠? 이 두 가지 경우 표현대리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다, 그죠?
이 표현 대리 파트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대리행위 자체는 존재해야 됩니다. 자, 표현 대리 파트에서 다시 이 문구가 뜰 거예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을이 대리인입니다. 갑이 본인요. 당연히 상대방이 병이 될 겁니다. 대리권을 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 소유 토지에 관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의 효력이 뭐예요? 본인에게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며. 자, 첫 번째. 갑이 피한정 후견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했다. 자, 거기 체크할게요. 대리는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그죠? 피한정 후견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럼 유효. 본에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이 뭐예요? 갑이 숙건행위를 통해서 을 가정이 뭐예요? 공동으로 대리토록 했다 그죠? 근데 을이 뭐예요? 단독으로 해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공동 대리임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이 없죠. 그럼 단독을 한 것은 뭐예요? 무권 대리가 됩니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원칙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거. 대리인을이 위 토지에 관한 뭐예요? 병의 선행 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병의 배인적 이중매매 적극 가담했죠. 적극 가담 이중매매는 뭐예요? 무효다 그죠? 무효. 103조 위반은 무효죠. 그럼 뒷부분 볼 필요 없죠 그죠? 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대리인의 뭐요? 행위는 다 법적으로 본인 자신 행위죠. 그래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뭐요? 무조건 무효다 그죠? 무조건 무효. 그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은 1번밖에 없다 그죠? 예. 1번. (12번으로) 갑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현명에 관한 문구요. 대리인 을이 뭐요? 갑을 대리를 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치 않다 그죠? 그 얘기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 본다 그죠? 그 의미는 대리인 을은 차고 취소하지 못한다죠. 못한다. 그래서 정답 바로 틀렸다 그죠? 자신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4번. 갑이 을에게 재산 관리하는 뭐예요? 대리권을 수했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치 아니한 경우. 그럼 뭐예요? 관리 행위까지만 그죠? 그죠?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이용 계획에는 성질을 변치 않는 법에서. 그때 을은 갑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이거는 보정이죠.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성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안 되죠. 갑의 예금을 주식 사채로 바꾸는 할 수 없다 그죠? 예,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대리권 범위에 관한 질문이요. 을이 갑으로부터 예금 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다 그죠? 그때 을의 갑에 대한 금전 채권이 기한이 도래했어요. 예. 즉 자기약 상방 대리 허용 여부다 그죠? 따라서 자기약 상방 대리일자도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 가능하다 그죠? 이미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을은 갑의 예금을 인출해서 자신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4번 갑니다. 갑이 을을 대리로 선임한 경우 대리인 을은 갑의 성낙이 없더라도 그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이미 대리인은 두 가지 경우죠. 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갑이 을을 대리로 선임했는데 을이 파산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죠? 즉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자, 그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예. 13번으로 갑니다. 문제에서 계속 있으면요. 을이 대리인으로 돼 있으면 좋겠는데 또 13번은 대리인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그죠?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병 체크할게요. 병이 대리인이요. 병의 대리인이고 갑이 본이다 그죠? 상대방이 을이 됩니다.
갑은 병을 대리 인하여 병과 을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했다. 매수인 을은 그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 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적을게요. 매수인은 뭐야?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 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옳은 것은 볼게요. 앞부분 의사표시 파트하고 종합적인 지문이야. 차고 부분과. 자, 옳은 것은 1번 대리인병이 시가요. 시가 동원하죠.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 을에게 시가로 했더라도 뭐요?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왜요? 시가는 사기도 될 수 없고 뭐요? 차고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예. 즉 시가를 속이는 건 사기도 될 수 없고 시가에 관한 차고는 차고도 아니다. 그죠? 종료 차고 아닙니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대리인이 미성년자입니다. 상관없다. 그죠? 미성년자 인병이 갑을 간의 계약을 대리로 체결했다도 뭐요? 을은 당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대리는 행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 행위를 제한능력자란 이로 취소하지 못한다. 자, 3번 보세요. 차고에 관한 문제요. 즉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뭐요? 토지를 구입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있다고 그죠? 중류차고 맞죠? 근데 지금 보세요. 설령 계약 체결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치를 알아보지 아니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중요차고가 있지만 뭐요? 을에게 중과실이 있다. 그죠?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좀 이와 같은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사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지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죠. 이를 알아보지 않고 덜렁 계약만 먼저 체결했다. 이는 중과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다. 그죠? 없다. 그 다음 4번 얼핏 읽으면 다 못 찾으네요. 갑을 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하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틀렸어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한다. 공장을 짓겠다. 이거는 뭐예요? 범죄의 목적입니까? 동계요? 동계 불가죠.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매매니까 소유권 취득이요. 목적 달성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병이 즉 대리인이 뭐예요? 상대방을 협박이다. 그죠? 예, 강박으로 읽으시면 되죠.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즉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그때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죠? 무조건이다. 그죠? 무조건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죠. 그죠? 즉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법적으로 본인 자신의 사기 강박. 즉 본인이 뭐야? 알지 못했다. 알았든 몰랐든 뭐야? 선의 무과실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자, 14번. 자, 항상 객관식 문제는 뭐예요? 물어볼게요. 답을 우리가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답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더 틀린 거 그죠? 더 옳은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 뭐야? 특히 우리는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특히 사회과학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답은 없는 거예요. 답을 없는데 답을 찾아야 되니까 누구의 견해를요? 판례의 견해를 답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찾아야 돼요. 이 지문은 뭐예요? 다른 시험의 기출 지문인데 이 부분은 심하게 말하면 이거는 복수 정답의 문제가 실릴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볼게요.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할 때 앞에서 우리가 몇 번요? 4번과 비교해달라고 그랬죠. 자, 볼게요. 갑은 을에게, 을이 대리요. 자기 소유 아파트에서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였고 이에 따라 을이 갑을 위하여 병각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을은 뭐요? 병으로부터 중도금 등 받을 권한이 있다. 그죠? 예. 상대로부터 중도금 등 수행할 권한이 있다. 맞죠? 그죠? 근데 문제 2번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모르겠다. 그죠? 예. 일단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3번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즉, 갑을 간에 계약이 체결됐죠. 그렇지만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뭐예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발생하죠. 그죠? 그럼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예요?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의뢰 대리권의 존부가 유무가 문제가 돼요. 그때 의뢰 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뭐예요? 본인이 무권 대리를 주장한다. 그죠? 그러면 대리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뭐예요? 상대방 입증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3번 지문도 힘들다. 그죠? 그 다음 4번 현명에 관한 문제요. 만약 을이 갑을 이해한 것임을 표시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렇지만 을이 갑의 대리인임을 병이 알았더라면 뭐예요? 당연히 계약 효력은 갑에게 미친다. 그죠?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5번 힘듭니다. 자, 보세요. 대리인 을이 병으로부터 뭐요? 받은 매매 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여기 뭐죠?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에서 대리 행위를 했지만 본인의 이익이 아닌 뭐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때 원칙 유효죠. 그죠? 다만 상대방 병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요? 그에게는 본인에게는 무효다. 그죠? 근데 무권 대리가 된다. 이게 틀렸어요. 대리인은 이 같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요? 무권 대리는 될 수가 없어요. 유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인데 뭐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남용 거죠. 원칙 유효지만 상대방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요?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을 유추정해서 본에게는 무효다. 무권 대리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 같은 A정견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을 설명드릴게요.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4번 지문. 4번. 앞에 4번하고 연결시켜달라고 했죠. 4번 한번 보세요. 4번에 3번 지문이요. 4번에 3번 지문. 앞에서 제가 체크를 했어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뭐요? 포괄적 대리권을 수행하죠. 체결, 이행, 포괄적 단어 체크했죠. 그죠?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뭐요? 계약 체결할 권한뿐만 아니라 뭐요? 이행까지도 뭐요? 네가 다 알았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뭐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요?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했죠. 그죠?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했다는 단어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행까지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뭐요? 상대방 요청해서 연기해 줄 권한도 있지만 체결까지만 했는 자는 뭐요? 중도금 등은 뭐요? 약정일자에 대신 받을 수는 있지만 뭐요? 연기해 줄 권한까지는 없다고 지금 출제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 판례에서 뭐요? 매매계약 체결이에요. 그 매매계약 체결에서 뭐요? 포괄적인 대리권을 받은 자만 연기해 줄 권한. 근데 비슷한 게 뭐요? 매매계약이나 소비대차 계약에서 뭐요? 포괄적인 단어가 없더라도 뭐요? 이 연결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계약 체결에서 뭐요? 이 연결을 연기해 주려면은 포괄적인 이행까지 뭐요?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만 이런 식으로 판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뭐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만 받은 자도 뭐요? 상대방 요청에 따라서 이자 등에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뭐요?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명백히 뭐요? 가장 틀린 게 5번이다. 5번은 뭐요? 무권 대리가 아니에요. 유권 대리입니다. 그런 정도로 넘어갔어요. 만약에 뭐요? 내가 현장에서 틀렸다. 그죠? 그러면 2번까지 복수 정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2번까지. 이 부분은 당연히 뭐요? 우리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시험이에요. 그때는 출제자가 뭐요? 5번만 답으로 했지만은 우리 시험에서 만약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복수 정답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뭐요? 연계해 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자는.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출제자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인강을 들으신 분들도 이 부분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세요. 질문 따로 하지 마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요?
그냥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수동 대리권도 가지기 때문에 뭐예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기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고 푸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풀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렇게 출제자가 봤다. 자, 복대리로 갑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복대리는 뭐야? 누구의 대리냐? 본인의 대리다, 그죠? 그 다음. 2번. 법정 대리는 뭐야? 복대리는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죠.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다, 그죠? 임의대리는 원칙 선임하지 못한다. 다음은 두 가지 경우. 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요. 그 다음. 당연히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뭐야?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당연히 복대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 다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 못합니다. 다만 두 가지다, 그죠? 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는 선임할 수 있고, 그때 뭐야? 복대리인의 행위에서 원칙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5번. 복대리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당연히 뭐야? 복대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죠? 그리고 정답은 2번이죠, 그죠? 3번이 됩니다, 그죠? 예. 복대리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넘어설 수 없다. (16번으로) 갑니다. 대리인이 어디요? 갑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다, 그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선임은 대리인이 하지만 선임된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다, 그죠? 따라서 병은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병은 복대리죠. 복대리인은 본인 또는 뭐요? 제3자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죠? 123조. 그 다음, 대리권 소멸에 관한 문제요. 갑에 대하여, 갑이 누굽니까? 본이죠.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경 개시 심판이 있으면 복대리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틀죠, 그죠? 본인의 성년 후경 개시 또는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 갑이 아니라 뭐예요? 을에 대하여 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러면 을의 대리권 소멸하기 때문에 복대리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그 다음 4번. 병이 선임되더라도 뭐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5번. 을이 법정 대리인. 그러면 자유로이 뭐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책임은 원칙.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대리인하고 똑같이 뭐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까지만 진다고 하죠. 122조. 17번 갑니다.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복임 행위가 철임주국 경. 자, 볼게요. 복대리인은 뭐야? 언제나 임의대리죠. 언제나 임의대리라고 하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 대리인은 법정 대리일 수도 있고 뭐야? 임의대리일 수 있는데 복대리는 대리인의 의사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돼요. 그러면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 사유 두 가지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죠. 그럼 숙권행위의 철회. 그래서 복임행위를 철회해버렸다고 하죠. 그럼 당연히 복대리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뭐요?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를 뭐요? 숙권행위를 철회했죠. 그럼 복대리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 2번. 누굽니까, 지금? 법정 대리인이요.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틀렸다, 그죠? 법정 대리인은 뭐야? 자유로이 되죠. 그죠? 자유로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번은 이미 대리인의 복임권의 요건이죠, 그죠? 그 다음 3번 질문이 중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일지라도 뭐요? 부득이한 사유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그죠? 그때는 본인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까지만,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책임지죠, 그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는
이미 대리하고 똑같은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본인의 지명이 없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의 통지나 해임을 개만하게 되면 책임이 없다. 이와 같은 지문은 뭐예요? 누구에게만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이미 대리인의 책임 요건에서만 등장합니다. 법정 대리인 이와 같은 요건은 없어요. 그죠? 법정 대리인은 두 가지요.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죠. 그때는 뭐예요? 무조건 책임진다. 그죠? 무조건. 그 다음 부득이해서 선임했다. 그죠? 그때는 선임 감독의 가실 책임까지만. 이런 지문만 가능해요. 근데 임의 대리는 뭐예요? 원칙,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그죠? 근데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 말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 책임진다. 그죠? 이와 문구는 누구에게만?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만 가능한 지문이죠. 그죠? 법정 대리는 이와 같은 지문은 없어요. 법정 대리는. 자, 그 다음 5번 복대리 임의 좀 볼게요. 세 줄입니다. 수업 시간도 제가 열심히 부탁드렸다. 그죠? 뭘 묻고 있어요? 마지막 줄 표현대리 성립을 묻고 있다. 그죠? 항상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적어 있다. 복대리도 대리죠. 세 가지 모든 종류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씁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는 제 요령을 알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 그죠? 즉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론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 행위를 했더라도 뭐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항상 세 줄이 되다도 뭐요? 복대리인에게 표현대리가 가능한 여부를 묻고 있다. 그죠? 성립할 수 있다가 답이 되어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시고, 자, 1일 문제 보세요. 1일 문제. 1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매각의 대리권에서 받는 대리인, 토지 매각의 대리권 적격경. 이와 같은 능동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마지막 줄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관해서 상대로부터 중도금 등을 받을 권한이 있다. 그죠? 수동 대리권도 있다. 그 다음 2번. 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밑줄 긋으세요. 그러면 마지막 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지급기를 연계해 줄 권한이 있죠. 그죠? 연계해 줄 권한이 있다. 그 다음 3번. 대여금 영수 권한만 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일부 면제할 권한 없죠.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 수건이 필요하다. 맞죠? 그죠? 마지막 줄 해지할 대리권 밑줄 보시면 돼요. 해지할 권한 없죠. 그죠? 무조건 탈다. 그죠? 제일 단골 중에 하나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이 뭐예요?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 없죠. 그죠? 정답 4번. 그 다음 5번. 예금 체결의 예금 체결의 대리권만 받은 자가 체결된 담보를 대출 받을 권한 없다. 그죠? 그 다음 2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죠. 바로 틀렸다. 그죠? 정답 1번. 그 다음 2번.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두 가지 경우.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3번. 법정 대리인은 복인권이 있다. 그죠? 자유로이. 그죠? 재산 상행에 대한 복인권이 있다. 그 다음 복대리인도 대리이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5번은 개별 사안입니다. 판례요. 본인 갑이 채권자를 특정치 아니한 채, 뭐요? 부동산을 담보로 금은 차용의 대리권을 을에게 위임했다면 뭐요? 갑의 의사에는 뭐요? 복대리에 관한 성낙이 뭐요?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담보 대출은 뭐요? 은행마다 조건이 뭐요? 누가 대출 계약을 체결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담보라면 그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뭐요? 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와라. 그죠? 이와 같은 대리권을 받다면 묵시적으로 뭐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자를 시켜서라도 뭐요? 대출 계약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누가 하든지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반대가 없는 한 뭐요? 묵시적인 복대리인 선임이 허락이 성낙이 있다고 봅니다. 개별 판례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갑 소유 X 토지를 매도한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이다. 그죠? 대리인이 을이요. 갑이 본입니다. 상대방이 병이겠죠. 을은 갑의 대리임을 현명하고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 틀린 것은 1번. 해지할 권한 없다 체크하시면 되죠. 이제는 앞부분 볼 필요 없다. 그죠? 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자는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 없다. 2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적을게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불공정 행위 적을게요. 병의 매매 계약, 병가의 매매 계약 불공정 행위에 해당 여부는 뭐예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갑을 동그라미죠.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합니까? 대리죠. 대리 누구요? 을이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어느 것만? 궁방만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4번.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한 경우 적을게요. 이 부분을 혹시나 틀릴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대리인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럼 대리인이 대신 받으면 누가 받은 거예요? 본인이 받은 겁니다. 본인이 받은 거예요. 그럼 상대방 뭐예요?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 이행은 끝났죠. 그때 갑에게 뭐예요? 이를 아직 전달치 않았더라도 뭐예요?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죠. 벽의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물어볼게요. 갖고 날라버렸어요. 여기 뭐야? 대리권 남용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주의하시고. 따라서 뭐야? 대리인은 대신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야? 대리인에게 대신 지급하면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받은 거예요. 그 상대방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5번. 갑이 을에게 포괄적, 그죠? 이행과 체결에 포괄적 대리권 받다, 그죠? 연계줄 권한도 있다, 맞죠? 그죠? 있다, 맞다.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뒷부분의 문제도 챙겨오시고. 자, 그러면 계속 뭐요? 복습을 제가 부탁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요? 이렇게 복습을 이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